일단 시조가 되겠고요. 평시조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연시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면 십유경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16가지, 그러니까 16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가지 어떤 사물을 읊는 노래. 그래서 각 사물의 특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각 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좀 보면 되는데, 첫 번째 1수에는 소나무야. 소나무는 일단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소나무는 매난국죽과 함께, 사군자에는 안 들어가는데 사군자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예요. 그 사군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가 되겠죠.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야. 그래서 구렁에 서 있는 나무라 그랬어.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니고 구렁에 서 있는 나무야.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호야, 부정적인 시호야? 구렁이면 이렇게 땅굴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잖아. 근데 나무가 이렇게 땅이 막 파져 있거나 이렇게 기반이 이렇게 흔들려 있으면은 뭔가가 이 나무가 잘 자라기가 좀 힘든 그런 현실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정적 현실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부정적 현실에 서 있는 나무. 근데 부정적 현실에 서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대상은 나무야. 우리가 시조를 볼 때 대상을 봐야 돼. 그럼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그 나무는 어때? 우뚝하기도 하구나는 긍정적이겠지. 하구나, 그리고 느낌표를 쓸 수 있으면은 영탄법이야. 느낌표를 쓸 수 있으면 영탄이야. 우뚝하기도 하구나. 그럼 우뚝하기도,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 상황에서도 이 소나무는 뭐 있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소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찬적이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줬어. 풍상을 실컷 겪어도, 또 풍상도 뭐야? 바람과 소리야. 소나무한테 굉장히 올 수 있는 시련이 되겠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런데 거기다 심지어 뭐래? 실컷 겪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실컷 겪었는데도 혼자서 청청 푸르구나. 이게 지조와 절개인 거지. 고독하면서도 굉장히 푸르구나. 그래서 지조를 지키구나. 잠시 베지 말고. 자, 어느덧 잠시 세 글자. 초장, 중장, 종장에 세 글자를 맞췄지? 베지 말아라. 그대로 두면은 뭐가 될 수 있다? 자, 동량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동량제는 기둥과 들보로 쓸만한 제목이라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는, 재료가 되는 나무, 목, 제목이 되는데, 이 동량제를 뭐에다가 많이 비유하냐면 나라의 어떤 인재 있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라고 많이 생각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여기서도 되게 훌륭한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찬양하는 거지. 동량제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니? 그러면 대들보를 보면서 유능한 인재. 왜? 사람이 시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뭐를 지키고 있으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슨 동량의 제목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간신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도 혼자 독야청청하는 그런 선비들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호랑이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수, 2수, 3수, 4수에서 16수까지 있는데, 자, 이번엔 호랑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호랑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면, 자, 묘사를 했어.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황홀하구나. 옛날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황홀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볼만하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도 황홀하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느낌표를 쓸 수 있으니까, 느낌표 쓸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영탄이에요. 물음표를 쓸 수 있으면 설이고요.
옛날엔 기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는 기호를 안 치잖아요. 자, 그런데 꼬리 펴고 휘파람 부는 것에 기염이란 말을 써요.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가, 와, 대단하다. 불꽃과도 같은 기세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를 예찬하고 있는 거야? 호랑이를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염을 토한다 이랬을 때는 위험 있는 태도를 기염을 토한다 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의 위험 있는 모습을 얘기해요. 이 산에 들어온 지, 자, 뇌가 뭐야? 산이에요. 몇 해나 되었나니 진실로 너 잠깐 떠나면 호리종횡하겠구나. 호리종횡. 네가 여기에 잠깐 없으면 호가 여우예요. 리가 살쾡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호리가 이리저리 다니겠다. 그럼 호리는 부정적인 존재거든.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아주 종횡하겠다. 이리저리 날뛰겠구나. 그러면 호리는 소인배예요. 유교의 가치관에서 봤을 때 호랑이는 대인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군자와 대인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은 소인배는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고 지조와 절개도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호랑이 대인배가 없으면 소인배들이 날뛰는 것을, 간악한 자들이 날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간신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이 설치겠구나 라고 해서 호랑이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호랑이의 대인배적인 성격을 찬양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오리마, 적토마, 드라. 자, 이번에는 말이야. 말 중에 오리마는 온몸의 털이 검은 말을 오리마라 그래요. 적표마는 붉은색을 가진 명마.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이렇게 명마들 있잖아. 훌륭한 말들 있지. 이런 훌륭한 말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적토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칼들 있지. 창이나 그럴 때는 이름을 붙였어.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칼 같은 경우는 무슨 검 이렇게 하면서 한단 검 이런 식으로 창문여 검 어떤 훌륭한 어떤 칼, 잘 드는 칼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그래서 이 호리마 적토마들아, 적토마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라고 물어봤어. 같겠느냐? 물음표? 무슨 수사법? 서리법이 나왔지. 그러면 일단 얘하고 얘가 같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하고 있니? 대조하고 있지? 그럼 여기 대조법 사용되고 있어. 대조법은 차이점이야. 관단 노태가 뭐야? 걸음이 모두 느린 말들과 같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오리마 적토말도 역시 뭐야? 대인배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대인배가 관단 노태와 같은 소인배들하고 같겠니? 바람에, 자, 시련에 슬피 우니까 바람의 시련 속에, 그리고 아니면은 그 부정적인 현실에서 슬피 울면서, 자, 운다라고 그랬지? 말이 울어요? 여기는 의인법도 있네요. 네 굽을 너라고 얘기했잖아. 너라니까 완전 의인법을 아주 그냥 박아놨어요. 그래서 네 굽을 허위치니 말굽을 차니 라고 그랬어. 말굽을 치니, 시련 속에서 슬피 울면서 굽을 치니 아무리 천리지가 있은들, 천리지는 천리를 뭐 한다는 거야? 달리고자 하는 뜻. 이런 큰 뜻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 뜻을 펼칠 수 있으려고 해도, 뜻을 펼치고자 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서럽도다 라고 해서 인재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온 거야. 서러워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재가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세 번째 말 부분에서는 현실 비판적인 자세가 나와. 그러니까 소인배나 간신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존재들이 훌륭한 존재들이 인재들이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주제는 근데 어차피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사물에서 발견한 이치. 그래서 예찬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찬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